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푹 쉬고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과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멀티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팬들까지도 의심하고 비판해왔던 분위기에 경기력으로 대답했는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왕 후보로 급부상한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기록, 그리고 영국 현지 언론의 평점, 토트넘 현지 팬들의 평가 내용까지 해외 반응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 마치고 나서 토트넘 공식 채널은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후보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멀티골을 기록한 브레넌 존슨, 또 멀티도움을 올린 손흥민 선수, 이날 끝까지 뛰면서 강철 같은 체력 속에 또 환상적인 왼발 슈팅을 꽂아넣은 쿨루셉스키 등이 표시됐습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수, 경기의 차이를 만든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존슨이 2골을 넣었지만 그 2골 모두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만들어준 골, 영국 현지에서도 밥상을 차려줬다라는 현지식 표현을 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지분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이 도움 기록, 세계적인 통계 매체인 옵타에서도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골이 될 수 있는, 그저 잘 때려 넣어서 슈팅이 좋았던, 넣은 선수가 잘했던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이었다는 점을 세부 기록과 슈팅맵, 패스맵을 통해서 소개하게 되는데요. 오늘 브레넌 존슨의 2골을 모두 도운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의 9번째 프리미어리그 도움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 기록은 개인 최다 도움 기록, 한 시즌 최고 기록인 10개의 기록에 한 개만 남겨두게 된 대단히 빠른 페이스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매년 좋은 활약, 꾸준히 좋은 패스를 뿌리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도움이 한 시즌 10개였거든요. 2019-2020 시즌에 30경기에 10개의 도움, 그리고 2020-2021 시즌에도 37경기, 거의 풀시즌을 치면서 10개의 도움, 그리고 지난 2023-2024 시즌도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것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득점 기록이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그의 전술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득점을 하기 어려운 위치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인 것이고, 오히려 23경기의 리그 경기 출전 만에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리그가 15경기나 남아있다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개인 커리어 사상, 프로 경력 사상 한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분데스리가 시절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러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득점은 많이 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도움 기록 자체는 많지 않았거든요. 토트넘 이적 전 레버쿠젠에서 경기력이 점차 만개하기 시작했을 때 2013-14 시즌 31차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10득점 4도움이었고 2014-15 시즌 토트넘 오기 직전에도 11득점 3도움, 5개의 도움을 한 시즌에 넘긴 적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는 특히 근래 들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올리면서 본인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득점 창출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윙 플레이까지도 올 시즌에는 향상되고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완성형 선수, 무결점의 선수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TNT 스포츠 역시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 멀티 도움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후 9시즌 연속으로 공식 대회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라는 대기록도 달성했다고 알렸는데요. 올 시즌 유로파 리그를 포함해 손흥민 선수가 이미 10개의 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날 멀티 도움으로 10개의 도움까지 달성을 하면서 20호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2016-17 시즌 28개의 공격 포인트, 21득점 7도움을 공식 경기에서 기록했던 손흥민 선수는 2017-18 시즌 29개, 18득점 11도움, 그리고 2018-19 시즌에도 29개, 20득점 9도움, 2019-2020 시즌에도 29개, 18득점 11도움을 기록했고요. 2020-2021 시즌 무리뉴 감독이 손케듀오의 공격 전술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개인 최고 한 시즌 공격 포인트, 37개의 공격 포인트, 22득점 1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2022 시즌에는 콘테 감독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는데, 당시 32개의 공격 포인트, 24득점에 8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그 당시 케인 선수가 조금은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도움도 충분히 가능했던 시즌입니다. 그리고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에도 14득점 6도움으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채웠고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바 있죠. 올 시즌 이미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한 손흥민 선수는 리그에서 4골을 더 추가하고 1개의 도움만 더 추가해도 리그 10-10 기록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도움 활약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도움왕 달성도 가능한 페이스인 것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현재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기록을 보면 살라 선수가 15개로 단독 선두이고 공동 2위로 브렌트포드의 미켈 담스고르, 풀럼의 안토니 로빈슨,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개씩 기록하고 있는데 사카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고 풀럼의 로빈슨이 풀백이고 브렌트포드의 담스고르가 공미 자리에서 기회가 많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9개로 바짝 추격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 입스위치와의 경기도 도움 헤드트릭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컨디션을 보여줬거든요. 게다가 이 도움 순위를 보시면 살라가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실제 기대 도움 값은 6.1개로 6개 정도의 어시스트급 패스를 연결했던 것이고 사카도 10개의 도움이지만 기대 도움은 5.6개였거든요. 담스고르도 4.9회의 기대 도움, 로빈슨 같은 경우에는 기대 도움이 3.2회에 불과해요. 즉 이 선수들이 실제로는 4-5개, 6개 정도의 도움만 기록할 정도였던 것이죠. 물론 손흥민 선수의 기대 도움도 4.4개로 5개 정도이긴 하지만 이 기대 도움을 놓고 보자면 살라, 사카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 실제 도움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브레넌 존슨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줬는데요. 팬투표 결과 존슨이 42.7%의 지지를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도 31.5%로 그에 근접한 투표 2위로 아쉽게 최우수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같은 경우도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는 브레넌 존슨을 선정했지만 존슨에게 매긴 평점이 8점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 역시 이 경기 최고의 선수로 꼽은 존슨과 같은 평점, 동시 최고 평점이었어요. 득점도 기록한 스펜스, 좋은 수비력을 보이면서 평점 8점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존슨, 스펜스 이 3명이 나란히 최고 평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존슨의 2골을 다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스펜스와 공동 최고 평가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존슨이 최고 평가를 함께 받는 것은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2개의 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71호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외국인 어시스트 8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이다. 전설에 남을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에리 앙리의 74회 도움의 3개 차이, 즉 올 시즌 안에 앙리의 기록을 따라잡고 또한 넘어설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하메드 살라가 현재 진행형의 레전드로서 84호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더 커리어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낸다면 살아있는 전설로서 살라와의 경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메이킹 기록에 있어서 사카 19개 1위, 살라 18개 2위, 콜 파머도 18개로 공동 2위인데 14개로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와 공동 4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도움이 되지 못한 빅찬스도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활약이 마침내 영국 현지 언론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다루는 EPL 인덱스는 이번 경기 마치고 나서 공개한 선수 평점에서 이날 2골을 기록한 브레넌 존슨에게 8.7점을 주며 클리니컬한 굉장히 정확한 피니시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했다라고 가장 높은 평점을 줬지만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8.4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부여하면서 2개의 도움 그리고 일렉트릭 온더볼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열광적인 짜릿한 정말 전기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경기력 자체가 회복됐다, 돌아왔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도 브레넌 존슨에게 평점 8점, 손흥민 선수에게도 평점 8점, 스펜스에게까지 3명에게 공동 평점 8점으로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특유의 활발한 윙플레이, 라이블리 윙플레이, 그의 전형적인 강점을 보여준 플레이로 존슨의 2골을 모두 만들어줬다. made both goals라고 표현하면서 최근 줄어든 일정의 혜택을 받으며 체력 부하가 줄어드니 본인의 원래 모습이 나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풋볼 런던의 알렉스 데어 골드 기자는 아예 존슨보다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경기 최고 평점을 부여했는데요. 존슨 8점, 쿨루셉스키 7점, 그리고 이날 굉장히 부진했던 마티스텔에게 5점을 부여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줬습니다. 초반부터 활기찬 모습을 보인 손흥민 선수, 블로킹에 막혔던 베리바의 슈팅도 만들어줬고 또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라인까지 치고 들어가서 존슨이 득점할 수 있도록 낮은 패스를 연결해줬습니다. 곧이어 안쪽으로 커트인한 후 다시 한번 존슨을 찾아내서 그의 득점을 이끌어내는 또 한 번 득점을 제공한 프로바이더로서 활약했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경기의 설계자였다고 표현을 하죠. 비록 후반전에는 많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결국 2개의 엑설런트한 어시스트를 통해서 이날 경기를 결정한 선수였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인터넷 매체로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풋볼 인사이더도 평점에서 존슨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뛰어났다고 했는데 존슨을 최고의 선수로 평가하며 9점을 주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은 손흥민 선수에게 내렸던 8점이었고 마티스텔에게는 평점 4점에 혹평을 했죠.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주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최근 몇 주 동안 토트넘 팬들의 거센 비판이 있었는데 그에 맞서 싸우며 4경기 만에 자신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존슨의 2골을 모두 세팅했다. 그 2골 모두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력으로 토트넘 팬들을 입닥치게 만들었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토트넘 팬미디어들도 이제는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최대 토트넘 전문 팬미디어인 스퍼스웹은 손흥민 선수에게 존슨 다음으로 높은 8.5점의 평점을 보유하면서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되찾았다라고 평가를 시작합니다. Back to his best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그의 피크, 전성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적어도 그가 수비수들을 앞지르고 그를 제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늘 그걸 보여줬다. 최전성기만큼 그가 젊을 때 더 쌩쌩할 때만큼 플레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토트넘 최고의 선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인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날 왼쪽 측면에서 온갖 종류의 위험한 크로스와 슈팅을 날리면서 Feeling all kind of dangerous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양한 구질, 컷백, 크로스, 슈팅, 돌파, 커트인, 수많은 다양한 플레이, 왼쪽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격 기술을 보여주면서 신명나는 경기를 펼쳤다고 했는데요. 오늘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더 많은 어시스트도 기록할 수 있었다. 충분히 도움 해트트릭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부디 해주십시오 손흥민 선수라고 부탁의 말까지 남겼습니다. 최근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가장 박한 평가, 굉장히 무례한 평가를 해왔었는데 이날 아무래도 이 매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쓴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게 마티스텔에게 평점 3점으로 어마어마한 혹평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마티스텔은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정도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평점 8점으로 이날 2번째로 잘한 선수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공감이 안 됩니다. 잘한 기록으로 보자면 2골 넣은 존슨을 다들 최고의 선수로 꼽는데 그 결정력이 뛰어나긴 했지만 그 상황을 만든 과정의 설계자인 손흥민 선수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제대로 축구를 볼 줄 아는 언론인이라면 전문가라면 가져야 할 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 8점을 주면서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왼쪽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존슨의 2골을 도왔고 시즌 8번째, 9번째 리그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예전과 조금은 더 닮은 모습, 본인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을 선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후반전에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체되었고 교체되기 전엔 전반전보다 조용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역시 체력이 90분 내내 본인의 최고 기량을 보여주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보다는 전술적으로 상대가 후반전에는 고전하던 고드프리를 빼고 3백으로 바꾸기도 했고 패스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빨리 오지 못했어요. 패스만 자주 빠르게 해줬어도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좋은 선수들이 지원해준다면 저는 90분 내내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공식 채널도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 사진을 올리면서 아워 스키퍼 하트 뿅뿅 이모티콘을 올렸는데 이 게시물의 댓글에 의미심장한 토트넘 현지 팬들 제대로 된 그 상식적인 팬들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싫어하거나 그를 싫어하는 일부 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가 클럽에 토트넘의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가장 마음을 울렸던 반응은 이거였어요.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몇몇 당신들,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당신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대신 손흥민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 것을 외면하고 그는 이제 끝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What a shame!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정말 토트넘을 위해 오래도록 헌신해온 선수입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 존중심을 보이십시오라고 일가를 남긴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 이날 2개의 도움을 추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 선수 최다 도움 기록을 자체 경신했는데요. 71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데런 앤더튼 그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도 도달하지 못한 70호 도움을 최초로 달성한 토트넘에서만 70개가 넘는 프리미어리그 도움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고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의 여정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 최근 리그 3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 상대팀들이 모두 고전해 오던 팀이라는 점들 때문에 퇴색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1월 이적 시장에 영입을 통해 반등에 성공한 맨체스터 시티와 2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이자 2월 마지막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4연승까지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멀티 도움에 이어 또 한 번 본인의 도움 기록을 추가하면서 진정한 도움왕 도전자로서 득점왕에 이어 도움왕까지 차지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또 본인이 오랜만에 직접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맨시티 킬러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또한 3월 달에는 3월 7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의 경기 시간이 확정됐고 본머스 풀럼과의 2차례 프리미어리그 경기, 또 3월 14일 금요일 새벽 5시에는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경기 일정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경기들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올 시즌 힘들었던 전반기에 반전 같은 후반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기나긴 우승 가뭄을 끝내고 본인의 첫 메이저 타이틀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과 모든 현지 반응, 정밀한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